봅시다. 생물 다양성. 생물이 다양하다는 얘기잖아. 어려운 내용은 없잖아. 이 말뜻에서 힘든 내용은 없어. 그럼 생물 다양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좋은 거지. 왜 좋냐 말이야.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라고요. 그 전에 이런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 다양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서 말뜻만 잘 알아두면 돼. 유전적 다양성. 뭐가 다양하다는데 뭐가 다양하다는 얘기일까? 느낌상. 유전적 다양성이니까 뭐가 다양하다는 얘기일까? 느낌상. 자꾸 머리를 굴리세요.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뭔가 유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다양하다는 거 아니야? 그 뭔데? 유전? 자, 유전자가 다양한 거 유전자 다양성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자꾸 감을 잡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다양성. 종이라고 하는 뜻이 뭔 뜻인지는 알죠? 종.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종은 자연 상태에서 교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태어난 자손이 생식적 능력을 갖춰야지만이 같은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너네 알다시피 이런 거 있잖아. 사자하고 호랑이는 분명히 다른 종입니다. 근데 둘이 교배가 되어서 새끼가 태어날 수도 있지. 라이거, 타이곤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중요한 게 생식적 능력이 없어. 걔네들 자손을 못 낳아.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인 거지. 아무튼 그런 종들이 다양하게 있는 게 생물 다양성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배우겠지만 우리 배웠었나? 생태계? 생산자, 소비자, 뭐 상호작용이니 무슨 뭐 작용인, 반작용이니 안 배웠네. 그치? 아무튼 여러 생태계가 있단 말이야. 알다시피 뭐 숲이라는 생태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바다, 해양 생태계도 있고요. 강, 호수 이런 생태계도 있잖아. 그런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는 게 생물 다양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우리 생명체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요. 왜 좋은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것이고,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부터 봅시다. 유전적 다양성이라 말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DNA에 있는 유전자가 다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요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내에서만 얘기해야 돼요. 같은 종. 이게 포인트야. 이 내에서 유전자가 다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성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무당벌레가 있으면 같은 종이어야 되는 거야. 무당벌레 여러 종이 있어요. 근데 같은 종인데 분명히 같은 종의 다양성, 같은 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연 상태에서 생식적 교배가 일어나고 자손을 낳으면 그 자손이 생식적 능력을 갖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무당벌레들끼리 같은 종끼리에서 색깔이 좀 달라, 무늬가 좀 달라. 그거를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걸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 말하는 거라. 됐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같은 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 종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도 이게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어떤 지역 내에서 여러 종이 함께 포진되어 있으면은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잘 보면 일단 예를 들어서 가 지역과 나 지역에 있는 종이 A, B, C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자, 가 지역에 어떤 종이 뭐 10개, A라는 종이 10개체, 그 다음에 B라는 종이 뭐 8개체, C라는 종이 7개체 이렇게 일단 치자고요. 나 종은
15개체 있고 여기는 2개체 여기 1개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알잖아. 쉽잖아 이거는. 그치? 종이 3종이 포진되어 있고 여기는 2종밖에 없으니까 종 다양성은 당연히 가지역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쉬워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 개수는 A, B, C 똑같습니다. 15개체 있고요. 15종이 있고요. 그다음 B라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5종이 있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2개의 종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종의 개수는 A, B, C라는 것으로 가나 나나 똑같지만 종을 차지하고 있는 종의 숫자가 약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 맞지? 유식한 말로 한다면 가 같은 경우는 종 균등도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고 여기는 종 균등도가 차이가 난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 맞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 종 균등도. 종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퍼져 있느냐. 요거. 그러면은 가와 나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 종 균등도가 어느 쪽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죠 당연히. 그렇지? 얘는 종 균등도가 낮은 거야. 그렇지? 그럼 종 균등도가 크다는 말이 이 말도 바로 종 다양성이 가보다 나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종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더 좋다는 얘기야. 종 다양성이 더 높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예전에 어느 지역을 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m밖에 안 돼. 폭이. 또랑이야 또랑. 강도 아니고 또랑. 그 다음에 옆에는 또 요것도 좀 넓은 강이 있었어. 이쪽 강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도롱뇽도 살고 두꺼비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있어. 근데 이쪽을 보니까 여기는 물고기가 안 보여. 아무리 봐도. 낙엽하고 뭐 있는데 갑자기 뭐가 꿈틀꿈틀거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도롱뇽이야. 그 옆에 또 봤다. 또 도롱뇽이야. 옆에 또 봤다. 또 도롱뇽이야. 도롱뇽만 있는 거야 거기는. 당연히 종 다양성은 이쪽 강이 되겠지. 종 다양성 높은 곳은 이쪽 강이 되겠지. 여기 종 다양성이 낮아. 그런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도롱뇽과 그 다음에 개구리와 두꺼비가 산다. 근데 도롱뇽이 더 많어. 개구리 두꺼비 몇 개체가 안 돼. 이쪽은 도롱뇽하고 개구리 두꺼비가 비슷하게 있어. 그러면 어느 지역이 더 종 다양성이 높다고 표현한다고? 이쪽이요. 되겠죠? 그 왜 그렇다고? 종 균등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됐어요? 뭔 얘기인지? 요게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생태계 다양성은 말로 설명할게요. 그냥 그래, 강이라는 호수 생태계 또는 강과 호수 생태계 또는 해양 생태계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생태계로 한다고요. 습지, 그 다음에 뭐 갯벌, 전부 다 생태계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습지와 갯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지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봐봐. 습지는 육지 환경에서 어떤 강이 갇혀서 습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지? 그리고 갯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갯벌은 해양과 바다와 육지 환경 사이에 있는 게 갯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습지와 갯벌은 어떠한 작용을 하냐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완충작용이라고 합니다. 완충작용. 여기 책에 밑줄을 한번 그어놓으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습지와 갯벌 밑에만 화살표 되어 있어가지고 나와 있죠.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를 잇는 완충 지역으로 종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지와 육상과 어떤 수생 생태계, 물 환경과 땅 환경의 생태계를 잃어버리는 그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육상과 수생 생태계를 어떻게 한다고? 완충하는 완충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태계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좀 같이 알아두면 돼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생명과학
할 때 그때 자세하게 배우면 되고요.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이런 거지, 이런 거. 같은 종내에서 유전자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종이 껴있으면 유전자 다양성이 아니야. 종 다양성이 되는 거야. 근데 종이 여러 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종균등이 크면 클수록 즉 종이 골고루 분포하면 할수록 어떻다고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만 좀 딱 찍어놓고 넘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말이야. 첫 번째로 우리 의식주 재료야. 생물 자체가. 옛날에는 목화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문익점 부통에다가 목화 씨를 갖고 와서 어느 나라에서 갖고 왔냐? 알고 있냐 혹시?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부통에다 숨겨가지고 갖고 왔어? 몰라요? 나랑 비슷하네요. 그냥 뭐 이집트라 할게요. 그냥 아프리카라 할게요. 그냥 미국이라 할까? 아무튼 그래요. 면 섬유를 가지고 우리가 면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었죠. 누에 비단 이거 상식이야. 너네 누에 고치 그거 다 비단 뽑아내서 누에 고치가 있는 그 고치를 다 끄집어내서 비단을 만들고 남은 번데기가 있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너네 먹는 번데기야. 먹는 번데기 알죠 뭔지? 그거야 바로. 걔네들은 아낌없이 주지. 누에는 한마디로 번데기도 사람의 단백질 공급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 실도 비단으로 탄생되고요. 양털 밀어가지고 양모 만들면 됐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의복자료, 또 옷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먹는 거, 말하는 거 알잖아. 이런 거는 됐고요. 주택재료, 그 나무 풀 그래 이런 거 이용가지고 결국에는 시멘트 같이 이용하고 실제로 흙집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대나무 가운데 뼈대를 엮어가지고 그다음에 황토 발라서 집도 만들고요. 그런 거죠. 주택재료로 사용했다는 거. 물론 옛날 얘기죠. 왜 현재는 이렇게 안 하느냐? 이거 하면은 너무 많어. 차라리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연 훼손이 너무 많이 되잖아. 이걸 하게 되면. 그리고 그다음에 상식 의약품 원료 중에서 버드나무 거기다 써놓으세요. 버드나무 조파나무 같이 있지만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물질을 추출합니다. 그 물질을 추출한 게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요거는 들어도 돼요. 그냥 버드나무는 결국에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사람에게 투여를 했다니까 이게 해열 진통제가 있어. 해열 진통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그 살리실산을 주입하니까 이 사람이 구토를 하고 막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성 물질을 제거해서 물질을 다시 재합성해서 만든 게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버드나무 하면은 아스피린 떠올리라고.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이거는. 나중에 이런 것들 잘 알아두면 너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국어 같은 경우 비문학 지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실제 본문 그 독해 지문에 나오기도 하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거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니겠지. 아무튼 버드나무 하면 이제 살리실산 근데 그 독성이 있어가지고 아스피린으로 만들었다는 거. 해열 진통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푸른 곰팡이 그래요. 항생제. 인류 최초의 항생제가 푸른 곰팡이에서 만들어졌죠.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일화를 좀 알아두는 게 좋죠. 이런 상식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플레밍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 했냐면 세균을 이렇게 도말해가지고 키워. 세균 키우면은 얘가 여기서 이제 덩어리를 막 형성한단 말이에요. 세균이. 그래서 세균을 배양하는 그러한 실험을 하고 있었어. 근데 휴가를 갔다 옵니다. 조교한테 맡겨놓고. 갔다 어떻게 조교가 교수가 없다고 깽판을 쳐놓은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세균 배양을 어떻게 하냐면 항온기라는 곳에 집어넣거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요. 거꾸로. 여기다 도마를 이렇게 한 거야. 여기 콜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왜 거꾸로 하냐면 물방울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놈의 새끼가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었는지 교수가 없다고 그냥 풀어져서 놀았는가 봐. 여기에 곰팡이에 핀 거야. 그것도 모르고 논 거야 그냥.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대학교 가잖아. 그 교수와 그 조교와의 그 관계는 완벽한 수직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에서. 조교가 막 연구하다가 교수님 다 들어와. 그럼 딱 벌기를 교수님 오셨습니까? 90도 인사합니다. 나는 대학교에서 이해를 못했어. 실험실을 봤는데 갑자기 교수님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편안한 교수님, 좋아하는 교수님이야.
근데 그 교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해. 몰랐지 이런 거.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교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조교가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을지 못할지가 결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교수 딱까리 하고 올 수 있죠. 맞아, 맞는 거야. 하지만 그 교수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야.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감히 곰팡이 잡혀.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내가 교수로 야, 이 새끼야, 당장 때려쳐. 내가 휴가 갔다 왔다고 네가 감히 이럴 수 있어? 똑바로 배양 안 해? 이래서 네가 논문 통과 내가 시켜줄 것 같아? 뭐 갑질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열받아서. 근데 이 플레밍 교수는 그래서 오픈 마인드였는 거 봐. 이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죽은 걸 발견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 시작하게 되는 거야. 모든 과학의 기본 관찰력. 이 관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분야로 자기가 어떤 분야를 가고 싶다, 연구 분야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면은 관찰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뭐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쟤는 왜 저렇게 달려있고 왜 저렇게 꺾여있고 왜 저런 형태로 되어 있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향상이 돼. 관찰력은 이걸 본 거야. 야, 이게 왜 이럴까?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푸른 곰팡이 요 속에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어떤 물질, 처음에는 그랬겠지. 그러니까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가지고 이 물질의 이름을 페니실린이라고 얘기합니다. 페니실린이라는 명령을 해서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몰랐어요. 어디가 뭐 상처가 나서 감염이 되면은 지금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걸 알지만은 옛날에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자체를 몰랐어.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의사들이 어떤 의사냐면 상처가 나서 가거나 아니면 썩어서 갔다. 그러면 요즘에는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잘라냅니다. 빠르게 잘라내는 의사가 아주 유능한 의사야. 옛날에 의대는 개꿀이었어. 잘라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세균에 의해서 그런 병이 생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발병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이 세균을 죽이는 상태니까 이 당시에 여러 군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들을 살렸어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처가 많이 나고 당연히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 확률적으로. 근데 그게 세균 감염이 되어가지고 자꾸 덧난단 말이야. 곪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때 항생제 이 페니실린 처리를 해주니까 세균이 죽어요. 왜 죽는지는 1년만 지내주면 얘기해 줄게요. 왜 죽는지는 그때 얘기해 주고. 아무튼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인류 최대의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굉장한 물질이에요. 인류 최초의 항생제이기도 하지만 나는 최대라고 말을 붙이고 싶어요. 왜? 얘가 발견이 안 됐으면 이거에 의해 가지고 세균을 죽이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갔겠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플레밍한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상식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또 옥수수, 사탕수수 이용한대요. 옥수수나 사탕수수 속에 있는 그 물질들 중에서 에탄올을 뽑아내 추출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거나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효모는 여러 산업에서 이용됩니다. 효모 가지고 알코올 만드는 거는 굉장한 막걸리 효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있는 생물 다양성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푸른 곰팡이가 없었으면 페니실린은 없었던 거야. 우리는 어디 감염되면 죽어야 돼요. 목숨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됐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목화가 없었으면, 문의점이나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지도 못했었을 거야. 예전에. 바로 생물 다양성에 의해 가지고 누리는 혜택이죠. 그 밑에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가치, 어떤 생태계는 휴식 장소고, 그렇죠. 여가 활동 장소고요, 관광 장소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번 휴가 때 대전 국립과학관도 갔지만 어디 갔냐면 그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산을 되게 싫어해 나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산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 뱀이 무서워요. 어쩌다가 뱀이라도 발견하면 나는 아마 자지러지고 아마 기절할 거야. 그 정도로 뱀을 무서워해. 사진도 못 보고 그림도 못 보고 영상도 못 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래도 뱀은 없겠거니 하고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만들어 놨어.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따로 끌어다가 사람들이 발 담그기 하려고 해요. 쫙 흘러가게끔 쫙 만들어 놨더라고. 가서 이제 발 담그고 있었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좋았어요. 아니 물이 너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 그걸 보면서 그래도 참 편안하구나. 좋다. 이걸 느끼고 왔어요. 그리고 또 그 산에서는 또 편백나무 같은 데서 어떤 물질이 나와요? 전에 들어본 물질이 있잖아. 이 물질은 나무가 살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즉 곤충들이 오지 말아라 라는 개념으로 내는 물질인데 우리 인간에게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건강에 좋은 물질이에요. 피톤치드 들어봤죠? 피톤치드. 그게 또 나무 입장에서 살충제야.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신기하냐. 재밌지 않냐? 나무는 벌레 오지 말아라 살충 효과로 내는 물질인데 우리 인간의 건강에 좋으니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생물 다양성이 인간들 때문에 감소되고 있어요. 우리 지구는 인간만 사라지면 생태계는 생물 다양성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우리 지구에는 암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야. 빨리 멸종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구가 살아남습니다. 지구 온난화 인간 때문이에요. 응?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옛날 선칸불에 되든 고생되든 언제든 간에 지구가 더웠던 적이 있었었어. 근데 현재 우리 지구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온도가 1점 몇 도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몇백만 년 동안에 1도, 2도 올라가고 했다고. 괜찮다고 그거는. 그게 문제야. 인간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봐봐봐. 서식지 파괴 누가 해? 인간이 하잖아. 단편화. 그 밑에 단편화예요. 거기는 네모가. 그 단편화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거야. 서식지를 단편화하게 되면 안 좋아지는 점이 뭐냐면 이걸 보면 돼요. 너네 왜 어떤 서식지가 있을 때 생물질 살아가면 전반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골고루 다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애들은 여기에 살고 어떤 애들은 여기에 살고 사는 지역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알고 있죠? 선생님이 실제로 호주를 갔었단 말이야. 호주 따가면 떠오르는 동물이 뭐가 있냐? 캥거루 있고 또 뭐 있어요? 코에서 알이 나오는 애가 있잖아. 아이 진짜 코알라 있잖니. 그 정도 상식을 알고 있지 않냐? 그래. 캥거루 코알라 있는 나는 호주에 살면서 코알라를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캥거루만 봤는데 호주의 수도가 어디냐? 상식. 시드니는 수도가 아닙니다. 관광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시드니는 오페라 하우스 있고 해가지고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예요. 실제로 행정적 수도예요. 여기에 살 때는 캥거루를 참 많이 봤어. 가는데 저쪽에 야생 캥거루가 있습니다. 누워있어. 엎드려 있어. 차 타고 가다가 쉿 한다고 그러면 쳐다봅니다. 막. 안녕 이렇게 갑니다. 밤이 됐어요. 애기 캥거루가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봤는데 옆에 같이 뛰어갑니다. 나랑 차 가는데 밤에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겁나 무서워요. 가다가 라이트 불빛에 올라가지고 얘가 넘어진 거야. 그래서 차에 깔릴 뻔했어. 그거 보면서 야 친구랑 야 존나 무섭다 그랬던 적이 실제 있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골 쪽으로 갔어요. 내가 그 시골 쪽이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런 곳이었어. 근데 거기도 마트에 가니까 신라면이 있더라. 와, 나 굉장히 놀랐다. 한국 사람 나밖에 없는 마트인데 진짜 한글로 써 있는 농심 신라면이 실제 있는 거야.
그거 보고 농심이라는 회사가 참 대단하구나 느꼈다. 근데 여기서는 캥거루 단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자,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만 서식한다고요. 다 서식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야. 근데 이런 서식지를 단편화시켰어. 단편화시킨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도로를 그냥 내버린 거야. 가운데로 도로를 내버리면은 생물들은 이 주변부에 주로 많이 분포하는 생명체도 있을 것이고요. 이 주변부에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많이 서식하는 생명체도 이렇게 있을 것인데, 근데 단편화를 하게 되면은 물론 주변부 면적은 당연히 더 넓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만서도 서식지 환경이 당연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 맞지? 하지만 주변부 면적은 당연히 넓어져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운데 사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얘네도 있는데. 결국에 서식지 환경이 단편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생물 종 다양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도로를 건설할 수밖에 없어. 인간의 어떤 편리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위쪽으로 생태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가 하면은 그나마 종 다양성을 좀 유지하는데 좀 더 유리하겠죠.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생 동물이 실제로 도로 건너다가 많이 튀어 죽어요. 로드킬 되는 애들 진짜 많이 봤어. 고양이도 많이 있고요. 그런 고양이가 죽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나는 우리 집에 있는 하양이와 까망이가 생각나면서 얘네들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 너네 절대 집 밖에 못 나가게 철저하게 내가 아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는 결과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는 거. 그래서 생태 통로를 만드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은근히 몇 억이 들어간다던데 하는데 장난 아니야. 아무튼 불법 포획한 다음에 불법 포획이라는 것은 이건 포획은 완전 불법입니다. 이거는 잡아서 잡지 말라는 동물을 잡는 거야.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지금 야생 개구리, 야생 뱀 잡으면 안 돼요. 식용은 괜찮아. 식용뱀이란다. 식용뱀 말고 식용 개구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양식하고 있어요. 그걸 사서 돼. 한 마리 얼마 사요. 실제로. 개구리 먹어봤냐? 굉장히 맛있다. 닭고기 저리 가랍니다. 뒷다리 딱 먹잖아. 그러면 고소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그런 이런 고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침이 막 나오네. 하지만 야생에서는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어릴 때는 잡아서 됐었어. 뱀도 마찬가지고. 불법입니다. 남획이라는 뜻은 잡아도 돼. 근데 너무 많이 잡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 곤충 채집 같은 거 안 해봤냐? 잠자리 같은 거. 잠자리 잡아도 돼요. 그건 남획이요. 근데 하지만 잠자리를 너무 많이 잡았어. 수만 마리를 잡았어. 그러면 그건 남획이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생물 다양성 감소시키니까. 근데 이거 다 인간이 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래생물 유입. 야 이거 뉴티리아, 가시박, 블루길. 근데 블루길하고 베스. 아주 외래생물 외래종이야. 누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인간이 들어왔잖아. 왜? 먹으려고. 식용으로. 옛날 우리나라 못 살 때 1970년도에 한참 새마을운동 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부모님 태어난 그 시대 때 그때 그 당시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베스 이만하거든요. 다 크면은 이만한 것도 있고요. 새끼가 요만하니까 살도 많고 기름지고 먹어라 식용으로 데려왔다고. 근데 그놈들이 우리 토종 생태계 토종에 있는 어류들을 다 잡아먹고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지. 베스가 뭔 잘못이냐? 블루길 지네들이 뭔 잘못이냐? 인간이 데려온 거죠. 인간이 죽일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 평형을 깨뜨린 건 누구라고요?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블루길과 베스를 잡았다가 낚시할 때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잖아. 그럼 안 돼. 그것도 불법이 되는 거야. 잡으면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아니면 쓰레기 봉지에 담아 버리든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런 것들은. 환경오염, 기후변화, 환경오염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죠. 여러 가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하천 오소 표현 산성화시켜요. 산성화시키면 안 좋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산성화되면은 항상 생명체는 잘 못 살게 돼요. 항상. 너네 위 pH가 강한 산성이잖아. 거기서 생명체가 못 산다고. 세균들이 그래서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적당한 세균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너무 깔끔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아무튼 산성 상태에서 생명체가 못 살아요. 여러 가지 또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긴 있지만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가 또 극심하게 변하면 생태계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개인적인 노력,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도 사용하고 홍보 활동에 참여도 하고요. 근데 내 자신에게 나는 묻습니다. 분리수거부터 넌 제대로 하느냐?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회 국가적인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생태 통로 그거 네모박스 생태 통로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관련된 법도 제정하고요. 그리고 천연기념을 정해놓고 잡으면 불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정해놓고요. 몇 천만 원 벌금에 몇 년 이하 징역이죠. 실제로. 야생생물 보호해야 되고요. 상식적인 얘기가 쭉 나와 있잖아. 됐죠? 그 다음에 국제적 노력에서 상식 람사르 협약 동그라미 쳐놓자. 람사르 협약 국제적인 노력에서 람사르 협약 습지 보호하는 협약입니다. 습지 보호 협약 람사르 협약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교토구조선로 뭐였지? 해양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람사르 협약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특이하게도 나온 게 이번 추가된 게 있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읽어보고 이게 뭔지만 알면 돼. 이게 해선 육지와 해양 생태계를 보건하는 협약이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판단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작용된다는 거. 내용 어려운 건 없잖아. 그치? 쉽잖아요. 이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진짜 풀 수 있는지 보자고요. 난이도 상문 문제부터.